일단 오늘 경상남도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심화교육 개최해주신 우리 주최 측 경상남도 주관해주신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한국표준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구도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협회는 설립 이래로 계속 산업표준이나 아니면은 뭐 경영혁신 분야의 대표적으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업 대상으로 품질이나 ESG 탄소중립 파트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또 ISO 기반으로 경영 컨설팅이나 인증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ESG나 탄소중립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ESG 경영이나 탄소 배출 관리, 시범 대응과 같이 글로벌 규제 변화에 맞춰서 기업 지원 기능을 현재 강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협회는 환경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검증 기관으로서 국내 기업의 최다 수준의 배출 실적, 검증 실적을 현재는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와 바탕으로 해서 시범과 관련해서도 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전환기간에는 사실 검증이 의무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완전성 있게 산정하는 거를 이제 제3자의 눈으로 한번 보는 측면에서 많은 업체들이 검증을 실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표준협회 또한 이제 검증 시범과 관련해서 시범 검증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또 오늘 세미나와 같이 이런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시범 배출량 산정 방법 이해, 그 다음에 산정 경계 및 배출원 파악,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제 10시부터 지금 진행될 배출량 산정 방법 이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진행될 실습 내용에 기반이 되는 개념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습 내용을 이제 잘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오전에 아침 일찍 진행이 돼서 좀 졸리실 수도 있겠지만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시범 제품당 배출량 산정 방법의 이해인데요. 일단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시범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범이라고 하는 제도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탄소와 관련해서 국경, 어떤 보이지 않는 국경을 이제 세운다 하는 이제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EU에서 발생한 탄소 누출, 제품 경쟁력 약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주요 내용은 EU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50년까지 배출량과 그다음에 이제 감축량을 0을 만들어서 탄소 중립을 만든다 하는 목표를 이제 EU가 발표를 했는데, 그 목표 이래로 해서 그러면 EU 안에서 이제 생산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 활동도 해야 되고 영리 활동도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같이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EU 안에 있는 이런 운영자들이 이제 EU 안에서는 생산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하에 해외로 생각보다 이제 EU 대비해서 탄소 배출의 목표가 약한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로 생산 설비들이 이전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자체를 이제 탄소 누출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EU 안에서 그 생산 활동을 계속 했었으면 EU의 감축 목표에 따라서 배출량을 계속적으로 이제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을 텐데, 이 설비들이 EU가 아니고 다른 국가들로 이전이 되게 되면서 기존에 EU에 있었으면 10만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생했던 설비가 EU 밖으로 이제 규제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1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EU 안에서는 물론 설비 자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배출량이 줄어드는 일시적으로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이 EU에서도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배출량을 같이 줄여보자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실제로 EU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EU 바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단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이제 EU 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설비를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품 경쟁력이 사실 떨어지는 거죠. EU와 EU 바깥에 있는 제품을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사실 이 탄소를 줄이자라고 하는 명목 하에 그 이면에는 제품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EU와 똑같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EU 바깥에 있는 설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 제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EU 바깥으로 설비가 이전되는 그런 부문들이 가장 많았던 게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이렇게 6개 부문이 제일 많았던 거죠. 그래서 6개 부문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차차 이제 부문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석유화학 제품 또 시범 대상 부문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문들은 제외가 됐고 최종적으로 6개 부문이 확정이 됐고요. 그저께 12월 7일 날 현지에서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나 가전 쪽에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철강, 알루미늄 이렇게 기초 제품부터 시작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이 시범 대상 부문이 늘어남으로 해서 더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주요 내용인데요. 일단 시범 자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보호와 공정 경쟁이 합쳐진 그런 규제 제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 대상 부문이 6개 부문인데 지금 25년까지 계속 확대 가능성을 논의를 하면서 확대 부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범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EU에서 2023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 호주 이렇게 여러 선진 국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시범이라고 하는 제도가 전 세계 최초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EU 안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고 또 이 제도 자체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부문 제품에 대해서 EU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다 적용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EU뿐만 아니라 EU에 수입을 하는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도 굉장히 넓어서 이 제도를 처음부터 시행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시범 운영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3년 10월부터 올 연말까지가 시범 운영 기간이었고요.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확정 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눈여겨봐 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부에 보고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숫자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뭔가 뭐 제도를 운영할 때도 그러면 우리 회사에 미칠 영향을 재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예산이 들 거냐. 보통 이렇게 숫자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 자체가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후에 차차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 이행 주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는 배출량을 산정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제 확정 기간부터는 검증이라고 하는 의무를 같이 부여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서서 지금 이 파트를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범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돈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돈을 결정짓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빨간 색깔로 표시된 수출기업의 제품당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이 배출량과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말로 적혀 있기는 한데 EU ETS 무상할당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A 제품을 가지고 EU도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도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빨간색 박스에 들어가 있는 값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A 제품에 대한 배출량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EU ETS 무상할당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A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 EU에서 감축해야 되는 그 목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치보다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돈이 부과가 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뭐 무상할당량이 1인데 우리가 배출량을 산정해보니까 3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이만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감축 설비나 기술이나 또는 이제 배출량을 정교하게 산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똑같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배출량이 얼마나 발생시키냐라고 하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이게 적절하게 산정이 됐고 또 정확하게 산정이 됐는지를 보는 과정이 검증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확정기간부터는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증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돈과 배출량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배출량을 잘못 산정을 하면 돈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도 있고 과소하게 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실제로 이 제도 운영을 위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라는 걸 정확하게 산출해내기 위해서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범기간 중에는 분기별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전환기간의 마지막 분기 보고는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31일까지 보고하는 주체가 국내 업체가 아니라 EU 수입업체이기 때문에 EU 수입업체가 1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는 뭐 1월 초중순에는 배출량을 산정해서 그 결과값을 EU 수입업체한테 전달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기간부터는 연 1회 보고를 하게 되고요. 과징금 또한 국내 업체가 직접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지는 않지만 만약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제도 운영에 있어서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EU 수입업자한테 그런 과징금들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시범 대상 기업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EU 영역 내에서 그러니까 국내 법인이 EU에도 있어서 그 국내 법인이 똑같이 수입업자 역할도 하고 수출업자 역할도 수행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EU로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국내 업체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EU로 직접적으로 수출하진 않지만 내가 생산한 제품이 누군가한테 가공 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EU로 수출되게 되는 간접적으로 수출되게 되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타입 1에 해당하는 EU 시범 대상 제품을 직접 수입한 EU 업체 이거는 이제 거의 해당 사항은 많이 없고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의 케이스가 국내 업체들이 가장 많이 대응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배출량을 산정하고 또 확정기간부터는 산정된 배출량 결과값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서 EU나 또는 고객사한테 제공해야 되는 의무는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출량 산정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배출량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배출량 산정하는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존에 배출량을 산정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사업장이나 그러니까 공장 아니면 법인 기준으로 배출량을 많이 산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범 같은 경우에는 수입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부과가 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모든 배출량의 산정 단위를 제품으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시범 대상 제품의 생산 공정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무동 건물, 법인 차량 이런 것들은 물론 사업장 안에서 운영되는 거지만 실제 시범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설비 또는
건물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출량 산정 대상에서 모두 다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LCA라고 해가지고 전과정 평가라고 해서 제품이 폐기되는 그때까지 이제 배출량을 산정하는 그런 제도도 존재하는데, 시밤에서는 사용하고 폐기하는 거는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실제 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그리고 그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원재료도 보통 이제 보면 뭐 만약에 내가 볼트 너트를 생산을 하는데, 부품을 생산하는데, 그게 뭐 앞에 있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또는 세아 이런 데에서 가공 공정을 한번 거친 원재료를 우리가 받아서 그거를 다시 재가공을 해서 최종 제품을 생산한다 라고 봤을 때, 그 내가 사용하는 원재료 또한 이미 가공 공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배출량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배출량 산정하는 전체 범위를 보면 이 철강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부터 최종 내가 제품을 생산할 때까지의 모든 배출량에 대해서 다 산정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것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원재료가 가공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배출량까지도 모두 다 합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시밤 배출량 산정의 주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원료인데 이미 배출량이 발생한 원료를 시밤 안에서는 전구물질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전구물질과 그 외의 연료, 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출량을 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D업체라서 우리는 볼트만 생산을 하는데 가공 공정을 거치고 뭐 외주에서 반제품을 제조하고 다시 그걸 들여와서 가공해서 볼트를 최종 생산한다고 했을 때, 실제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 가공 공정, 그 다음에 외주업체 뭐 데이터 이렇게만 알 수 있겠지만,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는 범위 자체는 이 가공 공정 앞에 있는 B업체의 합금강 B업체의 합금강봉이 생산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배출량까지도 전체 볼트에 대한 배출량까지 같이 포함해서 산정해야 된다는 점이 시밤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또 대응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네, 배출량 산정 범위는 뭐 국내에서는 6가지 온실가스 배출 가스라고 해가지고 CO2, 뭐 메탄, 아산화질소 여러 가지 온실가스들이 있는데, 사실 이 시밤에 대해서는 CO2만 산정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접 배출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간접 배출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사용에 따른 배출량이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기 외에 연료나 또는 원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에 대해서는 직접 배출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는데요. 확정 기간부터는 직접 배출만 이제 돈을 산정하는 데 들어가는 배출량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우리가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는 범위 자체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영문 약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는 결과값은 제품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이게 실제로 생산하는 시점과 이후로 수입해서 들어가는 시점의 시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제품 1톤을 생산할 때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생하더라 라는 수치를 가지고 이제 이후 수입업자가 거기에다가 수입량을 곱해서 환산해서 총 배출량을 보고하는 그런 이제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뭐 A 제품이라고 했을 때 A 제품에 대한 생산 공정의 배출량, 우리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배출량과 앞서서 말씀드린 전구물질, 그 원재료 중에 이미 가공 공정을 거친 그 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합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1년 동안 있었던 그 A 제품의 생산 중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제품 1톤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단위 자체가 1톤당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업체 내에서는 중량으로 관리를 안 하고 수량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경우에는 제품 중량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뭐 실제 측정을 하시거나 또는 뭐
설계치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중량으로 환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출량 산정 절차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절차별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범 대상 품목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10개 제품에 대해서 생산을 하는데 10개 제품이 다 시범 대상 제품이냐 아니면은 그 중에 하나만 시범 대상 제품이냐 이거에 따라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범위, 그 다음 절차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장 안에서 실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 중에 시범 대상 제품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분리해낼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은 CN코드라고 해서 수출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수출 신고 필증에 보시면은 세번 부호라고 해서 HS 코드, 그러니까 수출 제품에 부여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 코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뭐 검증도 다녀보고 현장을 가보면 실제 수출 신고 필증에 있는 HS 코드와 이후에 최종 보고된 그러니까 CN 코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HS 코드를 이유식으로 조금 변환한 그런 코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HS 코드와 CN 코드는 기본적으로는 앞자리 6자리는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6자리는 국제 통용으로 쓰는 거고, CN 코드는 이제 그 뒤에 7, 8자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부여한 그런 코드이기 때문에 앞자리 6자리는 동일해야 되는데 다른 경우들이 또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범 대상 제품을 판단할 때는 이 수출 신고 필증에 있는 세번 부호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이제 EU 수입업자를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CN 코드가 실제 시범 대상 제품이 맞는지 꼭 CN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시범 대상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단순 제품과 복합 제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구물질, 이미 원재료인데 가공 공정을 거친 원료가 전구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품들이 우리가 제품 생산을 하는데 전구물질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복합 제품, 전구물질이 없다라고 하면은 단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는 앞에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일부 업체 빼고는 다 복합 제품이기 때문에 단순 제품은 거의 없다. 아마 여기 계신 기업 담당자분들도 대부분 다 복합 제품을 생산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배출량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재료를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한 군데만 있진 않잖아요. 뭐 적게는 뭐 3군데에서 5군데, 많게는 정말 10군데 이상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구물질에 대한 이제 배출량도 결국에는 우리 공장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배출량이기 때문에 그 전구물질을 실제 생산한 그 업체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구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 대상 제품이 이제 식별이 됐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원재료를 누구한테 공급을 받는지를 쭉 목록화를 하시고, 그럼 그 업체들한테 내가 배출량을 다 받아야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식별 절차를 한번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공급망 조사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앞에 있는 공급망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내가 전구물질 배출량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을 기간으로 두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1년을 시범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26년 1월 31일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는 25년 배출량을 사실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25년 12월에 우리가 사용한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1월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1월 31일에 보고하는 시점에 25년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4년 그 전년도 데이터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배출량 산정한 걸 가지고 26년 보고를 할 때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대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에 대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 생산과 연관이 없는 기숙사, 식당, 차량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제외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만약에 내가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뭐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A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 A 제품을 모두 다 B 공정으로 투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B 제품을 생산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A 제품 따로 B 제품 따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A, B 제품을 합산해서 배출량을 산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간소화된 모니터링, 뭐 공동 생산 공정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거를 통해서 반제품을 생산하고 그 반제품이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모두 다 투입이 됐을 때만 공동 생산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장 기업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데이터 할당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포장 공정을 예로 들었지만 이게 포장 공정이 아니라 그냥 절단, 뭐 절삭, 일반적인 가공 공정이라고 봤을 때 실제 나는 너트랑 볼트를 가지고 와서 너트랑 볼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가지고 오는데 너트와 볼트를 생산을 하고 그게 모두 다 이유로 나간다 라고 했을 때 너트 따로 볼트 따로 이제 배출량을 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설비를 보면 뭐 만약에 열 처리를 거친다 라고 했을 때 너트에 대한 열 처리 설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볼트에 대한 열 처리 설비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너트와 볼트, 그러니까 시범 대상 제품이 사업장 내에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제품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구분을 해내야 하고 그 구분해내는 작업을 데이터 할당이라고 부르는데요. 할당을 하는 그런 기준에는 뭐 계측을 할 수도 있고 각 너트나 볼트 제품별로 생산 중량이나 수량이나 여러 가지 기준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EU 안에서도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딱 정해주지 않고 생산 공장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용해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브로드하게 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배출량을 산정했을 때 이게 내가 정확한 방법으로 데이터 할당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컨설팅도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시범 검증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장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데이터 할당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요건 이제 실습 시간에 추가로 또 설명을 들으실 테니까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기기를 각 공장별로 우리는 측정기기가 달려 있어서 그 공장별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측정기기가 없이 뭐 동일한 설비나 동일한 공정에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구분해내는데 어떤 가상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 이제 배출량 산정을 할 때는 배출량 여기 산정식을 보면 사용량에다가 배출계수, 산화계수 뭐 이런 인자들을 곱하게 되는데 실제로 배출계수, 산화계수, 전환계수 이런 것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값은 실제로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연료, 전기, LNG, LPG, 경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전구물질에 대한 투입량, 사실 투입량만 알고 있으면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중간에는 24년도에까지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배출량 산정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EU에서 정해주는 그 산정 방법만 현재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배출량을 잘 산정을 했다고 해도 생산량을 잘 경계를 잘 설정하지 못하면 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과소하게 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배출량 산정해서 결국에는 생산량으로 나눠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급사에게 제공해야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EU에서 말하고 있는 제품 생산량의 범위는 이게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오프 스펙은 당연히 제품으로서 가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빼고 온 스펙, 양품에 대해서만 생산량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EU의 그런 원칙인 거고, 뭐 만약에 오프 스펙 제품에 대해서 우리는 오프 스펙이라도 이거를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전제, 이게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제품도 오프 스펙이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품 생산량으로 포함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품만 포함이 되고, 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품을 우리는 100톤을 생산을 했는데 그 중에서 30톤은 재고로 보내고 70톤만 그 해에 판매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재고량 자체도 이제 판매할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재고량으로 들어간 값과 실제 판매량을 합산해서 제품 생산량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오더 베이스로 해서 오더 받는 거에 대해서만 생산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판매량을 생산량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배출량을 쭉 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제품 생산량으로 나누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산정해야 될 제품당 배출량이 산정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시반 배출량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순서에 따라서 배출량을 산정한다라고 봤을 때 이게 아주 최소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작성해 놓은 거기는 한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 대상 제품인지 아닌지를 수출 신고 필증이나 아니면 EU 수입업자를 통한 시행 코드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시범 대상이다 라고 하면은 업무가 하나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산정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산정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그 전기면 뭐 고지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 그 안에서 아까 뭐 데이터 할당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 공장에서는 중량으로 하는 게 정확할지 수량으로 하는 게 정확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당하는 게 정확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입량을 모두 다 확인을 하게 되면 1년치의 투입량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해진 인자인 배출계수 등을 곱해서 배출량을 산정하고 마지막으로는 생산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제품당 배출량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전구물질 배출량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계세요. 여기 이제 교육을 참여하시면 시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출량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전구물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업체한테 또 배출량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협력업체에 그런 인식을 올리거나 또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육들이 있을 때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있으니 한번 들어봐라 라고 여러 가지 이제 홍보도 해주시면 제도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